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소식이 있어요. 이재명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김혜경 씨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네, 이 10만 원 상당의 그 음식 제공을 한 혐의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배모 씨 있죠, 배 씨와 네.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게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이게 어떤 댓글을 보니까 10만 원 갖고 그러냐. 네. 이게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이게 이 배모 씨가 네. 뭐냐면은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딸려 들어간 거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고 네. 그다음에 공금이라는 것은 이제 막 자기는 몰랐다고 사기를 치는데 밥값 누가 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서로 밥값 안 내려고 운동화금 먹는 사람 많은데 네. 이것은 서로 알고 있으면서 나는 몰랐다 이런 것이 나는 더 10만 원보다 괘씸하고 네. 10만 원 갖고 왜 그러냐 그러면 계속 공금은 9만 원씩 쓰면 죄가 안 되나요? 아, 그것 1원이라도 공금을 그렇죠. 쓰면 되죠. 그래서 네. 그런 마인드 자체가 틀려 먹은 거를 가지고 그렇죠. 네. 자꾸 이것을 이렇게 뒤로 그 변명하고 핑계를 댈라 그래요. 공무원을 뭐 5급짜리 7급짜리 2명을 갖다가 노비로 부려 먹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과일 시켜 먹었잖아요. 그렇죠. 왜 넘탓을 해요? 맞습니다. 먹은 자가 얘기를 해야지. 네. 왜 그다음에 보지도 않은 자들 왜 이게 엄호 사격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국회의원들이. 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추접스럽잖아요. 아, 참.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도 뭐 식당과 카페, 과일 가게 압수수색 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 압수수색을 뭐 1000번을 자기는 했느니. 뭐 300번을 했느니 이렇게 국민을 네. 그 호도하는 팩트를 약간 삐뚤어서 호도하는 거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압수수색이 막 뒤지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네. 내역만 싹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 과일 가게 안 뒤져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법인카드 이용액이 2천만 원이 넘을 거다. 그래서 조명현 씨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면은 얼마나 공직자의 자세가 네. 삐뚤어졌고 마치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위선자였음이 네. 그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월급도 상당하잖아요. 추접스럽게 과일, 뭐 샌드위치, 세탁소 비용까지 왜 어떻게 공금을 샴푸. 네, 샴푸, 로션, 네. 뭐 에르메스 또 명품 쓰고. 네. 아,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에 정치 지형에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일 거다. 사면 초과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네. 이재명의 이런 잘못된 어떤 문제 때문에 네.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또 진출을 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니까요. 이런 뭐 최강욱,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또 최강욱, 김의겸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미 네. 뒷문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참으로 네. 걱정스럽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김혜경도 지금 기소가 됐고 오늘 아까 속보를 보니까 김정숙도 지금 그 수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의원 이종배 아니 그것도 있고 무슨 경호원에게 그 자기 수련 강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혐의로 수사를 또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공직자들의 부인들이 이렇게 또 남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권력을? 그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네. 지기도 할 말 없으니까 맨날 김건희나 물고 늘어지고 그렇죠. 참 웃기는 거예요. 네, 참 한숨이 나오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또 이재명의 그 뭐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라이벌은 아니고 네. 이재명보다 레벨이 더 높았죠. 조국이가. 네, 그랬죠. 그랬는데 네. 이제 조국이가 이렇게 올바른 얘기하기로는 이재명 또 버금가는 사람인데 네. 아 이제 또 이게 주와 부가 네. 갑과 을이 바뀌었네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재명이가 연동형을 결심한 순간 네. 조국이라든가 이런 사람 들어올 확률이 높아졌죠. 높아졌죠. 거의 의원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네. 2번을 받잖아요. 그쵸. 그럼 1번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그냥 어스름한 여인 1번 시켜놓고 네. 한 3개월 있다가 아야
너 그만둬. 그렇죠. 예전에 그 김진애. 그러니까 그랬죠. 네. 그렇게 해갖고 그 뭐지 사실상 네. 김의겸이가 네. 강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 나가라고 했죠.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강제로 뺏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회에서 네. 이런 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3% 정도 받으면 한 1번밖에 당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2번으로 등록했다가 네. 갑자기 너 배 아프다고 그만두라 그래라. 네. 아니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럴 확률이 크죠. 참. 그래서 이로 가나 절로 가나 네.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해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항고를 하고 또 본인은 조국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창당 선언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국회의원을 꼭 한번 하겠다는 거죠. 아니 네. 나는 가장 웃긴 게 요번에 2년 선고 받은 게 검찰이 했나요? 사법부가 했나요? 사법부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법 독재를 타도해자 이렇게 얘기가 맞는데 네. 왜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번지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검찰 독재면 이재명이 저렇게 못 돌아다니고 조국도 벌써 깜방 갔어야죠. 아니 2년 선고한 건 판사가 선고했다니까요. 검찰이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판사 물러가라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 딴 데다가 화풀이를 해요? 그래서 이게 번지수 잘 찾으세요. 네. 그래서 이 조국 신당을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게 되면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내가 봤을 때 네. 여기에 이성윤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죠. 저 공수처장 차 타고 이렇게 몰래 왔다 갔다 하는 애 하나 있잖아요. 아유, 검찰 독재라면서 또 검찰을 갖다 또 쓰네요. 검찰을 사칭했는데 뭐 네.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네. 그건 다 뻥인데 네. 그 검찰 독재의 상징인 이성윤 이 사람도 이걸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고 아, 그럴 수 그다음에 있어요. 뭐 송영길이라든 기타 둥둥 해가지고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똥은 똥끼리 오줌은 오줌끼리 모여가지고 네. 아닌 것끼리 위장 계열사예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로 해서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어떻게 해요? 민주당에 합류를 시켜가지고 네. 이 사람들은 계속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을 주장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순번에 미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이 여성 남성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우리나라 법이. 예,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지지자들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무슨 꼬투리가 있으면 그걸 빌미 삼아서 네가 국회의원 하면 되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네. 낙마를 시키죠 또. 매장을 시켜서 네. 국회의원 배지를 강제로 뜯어서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수법이 이미 확인됐잖아요. 네. 전과가 있잖아요. 몇 석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요전에 열린우리당이 3석 나왔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좀. 3석 나와가지고 네. 김의겸이가 4번이었는데 아, 열린민주당인가? 뭐 시민당인가 뭐 앞에 그랬죠. 있는 네. 그 어떤 여자 막 쫓아내가지고 자기가 달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내가 봤을 때 한두 명 될 것 같은데 한 명 네.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또 네. 막 사상 검증해갖고 쫓아내서 자기가 하지 않을까. 한 3석 정도는 나올 것 같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봤을 때 한 2석? 2석? 어. 근데 조국 신당 차리면은 그래도 지지자들이 많아서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네. 정신 넉나간 국민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조국 영화를 만들 때 뭐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후원금이 25억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지지자가 상당하다라는 아니, 게 여기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범법자 재판 받으면서 돈 벌고 책 팔고 또 네. 딸내미도 그냥 유튜브로- 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거니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된다 몰라?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이 운동권들이 망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권 청산을 위해서 또 저희가 열심히 또 뛰고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조국이가 창당하겠다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옛날 그 뭐지 차두리의 선전 내용 있잖아. 간 때문이야. 네. 이게 뭐예요? 이재명의 그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다 뒷문을 열어 나가지고 네. 위장 계열사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것이 정치입니까? 야바우입니까? 야바위죠. 야바우죠? 어제도 보니까 그 통합비례정당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용해인 그리고 박서군인가요? 네. 뭐 그 전문 시위군 있죠. 그 사람하고 여러 명이 모였더라고요. 거기다 진보당도 다 들어가면은 네. 야 여기 막 그 뭐지
후쿠시마 뭐 선동한 사람, 광우병 선동한 사람, 할머니 뭐 등쳐먹는 사람, 유미양 같은 여자들이 또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와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국회 수준을 완전히 오류로 만들 텐데 어질어질합니다. 또 그걸 또 이게 봐야지. 되겠냐고요, 국민 여러분. 네. 야, 이걸 만든 게 다 이재명이다. 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것을 냅두고 두고 보면서 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놓고 나중에 합당하고 네. 다 의석을 나눠줘서 네. 그 사람들을 선동대로 일진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질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에도 전사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도 이렇게 통합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네. 위성정당 만들고 플랫폼 만들어서 여기에 진보당이니 뭐니 시위꾼이 딱 들어와서 그쵸.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은 국민의힘도 그 위성정당에 이렇게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운동권 청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맞대응을 해줘야죠. 그렇죠. 왜 이걸 안 하나 몰라? 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영리해서 잘 할 텐데 네,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면은 또 민주당 같은데 그 전주의 누구 진보당 강성이. 이런 사람 해서 후보 안 내고 당선시켜 가지고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게끔 만드는 그쵸. 그런 구도를 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것을 우리가 알아먹어야지. 그래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합니까? 네, 제 얘기를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네. 똑같이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은 네, 국민의힘은 여기도 정당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드 체제를 갖춰서 네, 맞대응을 해야 맞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는가 몰라? 네.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을 키우려면은 이렇게 민주당처럼 좀 잘 통합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뒷문 좀 열어놔서 네, 이에는 이, 네, 눈에는 눈. 그래서 저쪽에서 뭐냐면 주사파 종북 네. 시위꾼이 들어오면은 이쪽에서는 운동권 청산 그래서 맞불을 네. 딱 놔야 맞습니다.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이지. 네, 이게 막 방어만 하고 어디로 막 우리는 좋은 얘기 하려고 어디 가면은 네.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그리고 뭐 최강욱, 김의겸, 뭐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뭐 멍청해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일부러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본인들이 총대를 메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도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되죠. 요번에 위성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당을 만들 때 반드시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네. 이게 이 어떤 전략이 형성된다. 네. 안 그러면은 이거 숫자가 많아도 또 밀려요.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국이 또 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아 이것 좀 뭡니까?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비석을 밟았어요. 저 사람들은 저게 요즘에 누가 했죠? 이재명도 했어요. 이재명이 했잖아요. 했죠. 그럼 저기서도 했는데 네. 이게 둘은 한 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네. 혹시 중도파가 떠날까봐 네. 조국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이게 입성하면 어떻게 해요? 합당해죠. 그쵸. 그래서 당하죠. 저거 보면 하는 행위가 네. 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아니 순임파나 시아파나 이슬람 똑같잖아요. 네. 그 저거 뭐 해는 짓거리가 똑같은데 네. 민주당의 위장 계열사다.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행태가 똑같은 걸. 네. 그리고 박명록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뭐라고? 네, 쓰러지지 않는 5.18 정신으로 검찰 독재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조국.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5.18 정신 도대체 뭔가요? 나는 이 사람이 검찰 광주 가서 5.18 희생자들의 고통을 알겠다. 네. 내가 검찰 독재 당해보니까 아니 5.18하고 고통하고 네. 지가 당한 고통하고 왜 그렇게 자기를 높이 평가해요? 아니, 자기가 무슨 뭐 신이에요? 아니 자기는 아니. 온 가족 범죄단 가족 사기단이 법을 어겨가지고 그렇죠.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왜 5.18을 갖다 들이대나요? 아니, 그리고 무슨 독립운동했습니까 지금?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 본인이 그쵸 맞죠. 본인이 그리고 지금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가족이 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지금 다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데 너무 막 당당하게 자기 탄압받은 듯이.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비석을 가서 밟고. 전두환 대통령 비석을 밟지 말고 네. 머리에다 꼬지를 꽂으세요, 조국 씨. 아니 5.18 영령의 고통하고 당신의 고통이 어찌하여 같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전두환 비석을 밟는 모습 이재명에도 밟더만 저게 뭐냐면은 주술 행위예요. 때마다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으로 재웅이라 그래 인형을 만들어서 네. 바늘로 눈깔도 찌르고 허리도 반 접어불고 이런 걸 해야죠. 아, 그거 그랬잖아요. 그때 대선 때 이재명 지지자가 윤석열 대통령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칼로 찌르고 했잖아요. 또 그랬나요? 아니 진짜 했습니다. 주술을 이게 되게 좋아해요. 문명 시대에 네. 이렇게 주술 행위, 네. 부관 참시 행위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네. 참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 전 근대적 유교적 정서 네.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 이렇게 이 전통으로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저게 네. 주술이에요, 주술. 네, 맞습니다. 이게 조국 씨 저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냥 재웅 인형을 만들어서 네. 바늘로 눈깔 쑤시고 허리 접고 이런 거 하세요. 아니 그리고 법정 구속을 시켰어야죠. 저거를 저런 짓을 하게 놔둔 그 사법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법부는 얘기 안 하고 왜 검찰 독재라고 그래. 사법부가 2년 때렸으면 그래서 법정 구속을 안 해가지고 네. 이렇게 사법부 독재 이런 건 얘기 안 하나? 범죄혐의 좀 선고가 됐는데 뭘 잘했다고 지금 저러는 겁니까? 저거는 네. 반드시 뒷문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서 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슬며시 합당을 하겠죠. 그러겠죠. 네. 그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김의경님처럼 순번에 밀려서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또 개딸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모욕을 줘서 사퇴하게 만들어서 강제로 배지를 뺐겠죠. 개딸은 아니고 조딸 아닐까요? 개딸은 이재명 지사. 문구로 소리 뭐 이런 거. 이제 뭐 조국 수호대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예전에 저희 간접단 소식을 되게 많이 전달해드렸는데 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충북 동지회 유명하죠. 네. 근데 지금 1심 선고 직전에 유엔에 망명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건 또 뭔 상황입니까? 아니 나는 진짜. 이런 걸보다 네.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를 하는 게요. 아 정말 유엔에 망명하면 대한민국이 무슨 독재 국가입니까? 무슨 대한민국이 소말리아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간첩 행위를 한 범죄자들이 망명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징역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망명하려고 그러고 참부 지금 1심 그 구속 만기로 나와 있잖아요. 와서 또 활 이것을 거죠. 전담하는 변호사가 민변 어디에 또 있는 모양이에요. 민변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망명 요청을 하려고 하면은 인권이 없는 뭐 아프리카 이상한 국가라든가 네. 이런 국가들이 한 경우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겠어요? 간첩 죄를 저질렀으면은 죄를 받아야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정부의 장기간 간첩 조작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 및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구하고 이 포갑 제도인 국가보안법 폐지, 포갑 기구인 국가정보원과 정치검찰 해체를 권고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또 들어가네. 아, 그냥 이런 네.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감옥에 넣어도 네.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기본소득을 주는 거잖아요. 아까워요. 그래서 네. 그냥 거기 가서 잘 살으라고 네. 김정은한테 그냥 갖다 줘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네. 간첩 소환법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네. 보내버립시다. 그러면은 그들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니까. 이게 본인들이 사랑하는 그 수령님 곁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보내야죠. 네. 수령님의 그 자애롭고 따스한 네. 품 안에서 행복하게 네. 대급 받아가면서 네.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그런 편지 보내지 말고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간첩 북한 소환법 네. 이런 거 어때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이거 이번에- 목선에 태워가지고 네. 그 NLL 있는 데다 해가지고 네. 동남풍 불 때 그냥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저쪽 수역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령님 품에 안기는 네. 그런 제도와 네. 시스템을 만들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뭡니까 도대체? 총선을 꼭 이겨가지고 그런 입법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저 뭐 중대재해법도 이상하게 만들고 다 이상한 뭐 노란법도 만들었는데 이런 법을
아니 우리도 한번 시도해 봐야죠.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그 간첩 네. 북한 송환법. 네, 아주 그래서 좋습니다. 간첩 그 다시 얘기하면은 친북한 국민 인권 보호법 네이밍을 잘해야 돼. 아, 잘해. 어우, 괜찮네요. 네? 네,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고 좋네요. 네. 그래서 네. 그 뭐지 친북한 그 국민 인권 보호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북한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 주면은 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굿 아이디어. 네. 네. 오늘도 댓글도 많이 지금 올려주셨는데 네. 댓글 중에 건국 전쟁에 대해서 또 적어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혹시 건국 전쟁 보셨습니까? 제가 월요일 날 보러 가기로 예약했습니다. 아, 아직 안 보셨군요. 아 근데 네. 이게 다큐멘터리인데 네. 대단하다 그래요? 저는 봤습니다. 어때요? 네. 소감 한마디. 저는 근데 좀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좀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이 네.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을 그동안 너무 역사적으로 폄훼하고 왜곡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와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파서 좀 기분이 안 좋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프란체스카가 했던 말들을 이제 전해 들으면서 이 정말 지도자는 정말 외롭고 고독하구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이 고민을 많이 했을까 혼자서 좀 그런 거 좀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나는 네. 이승만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견문이 네. 좀 짧아서 정광훈 목사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요전에 그 정광훈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쇠사슬 차고 네. 감옥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걸면서 그 정광훈 목사님 울컥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같이 방송도 해봤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참 이게 김일성 이쪽이 남한이 별도로 되니까 얼마나 네. 이게 원수라고 생각했겠어요. 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걸 간과하고 그렇게 교육시켰던 것 자체가 좀 늦었지만 네. 이게 정일성 같은 경우가 동상이 있는데 이승만 동상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나라가 자기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소홀히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대한민국이 나는 정말 잘못됐던 거죠. 제가 네. 여담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여러 사람들과 남산을 갔어요. 네. 남산 가니까 김구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30명 같이 간 사람들이 네. 다 모여서 김구 동상에서 그 묵념하고 예를 취하자 그래서 네.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멀뚱멀뚱 있었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네. 가방끈이 좀 짧아서 김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은 효창공원인가 네. 기념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많죠. 그 사람은 대통령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이 건국 전쟁에 김구에 대한 재평가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항상 환호를 받는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카퍼레이드 할 때 굉장한 환호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게 지도자의 이게- 운명 멋있네. 참좀 한동훈 네. 저 비대위원장도 이승만 토지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승만과 김일성을 이렇게 놔두고 네. 이승만의 세운 나라는 세계에서 이렇게 잘 싼 나라 되었고 네. 김일성이 세운 나라는 거짓골을 못 면하는 나라가 네. 됐잖아요. 네. 김일성이 부러우면 다 그 나라로 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 남한에서 네. 자반주의에 이렇게 꿀을 빨면서 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특히나 좀 비교가 되는 게 또 있었죠. 서울의 봄. 이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허구의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영화예요. 그거는 네. 허구고 네. 이번에 건국 전쟁은 다큐멘터리. 그렇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정말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이 학교가 지금 개학을 하면 학교에서 단체 관람하는 것도 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내가 우리 동네도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에 보면 단체 관람자를 그냥 프레카드 붙여가지고 아유, 그러니까요. 어마무시하게 그냥 데리고 가서 전부 프레카드 붙였어요. 네. 내가 여러 군데 봤어요. 네. 근데 이것을 나얼인가? 네, 뭐 나얼, 이런 사람들이 가수. 이렇게 좀 보니까 거기다 악플을 달고 그냥 그렇죠. 난리를 치는데 야, 좀 그러지 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의 네. 지적 수준이 나는 의심스러워. 민주주의적 훈련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거 뭐지? 그런 사람들 그 인권 보호법을 만들어요. 그거 네.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노란봉투법처럼 네. 북한 송환법. 네. 그래서 자유롭게 왕래에서 가서 살도록 만들어요. 왕래는 안 되고 오면 안 되죠. 가면 오면 안 되죠. 왕래는 안 되죠.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보내는 법. 네. 보내버리자고. 아니 우리도 좀 나도 가서 살아가지고 평양에 땅 좀 살라고 그러지. 대동강변 옆에다가. 사서 뭐 합니까? 예? 가면 오지 말아야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간첩이죠. 아니 우리도 좀 왔다 갔다 해면 별로 안 안 되나? 가고 싶은데 가고 싶으세요? 아니 한번 구경은 안 가봐가지고. 네. 네,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총장님도 한번 꼭 보시면. 그렇죠.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십니다. 저는 반드시 월요일에 가서 네.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네. 건국 전쟁 한번 보고 네. 함께 주변과 이야기 꽃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노조 지금 또 운동권 청산을 위해서 또 매주 원탁회의도 하고 있고 열심히 네.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진부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및 각종 단체, 노인, 학생 등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그 ARS는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